여러분 혹시 법이나 법원 때문에 답답했던 경험 있으신가요? 왜 이렇게 느리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요. 근데 이게 오늘날 우리만의 고민이 아니었다면 어떠세요? 사실 이건 정말 정말 오래된 이야기입니다. 지금부터 190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로스코 파운드라는 한 법학자가 당시 법률 시스템의 고질병들을 얼마나 날카롭게 진단했는지 그의 기념비적인 연설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지금 보시는 이 문장. 이게 언제쯤 쓰인 글 같으세요? 놀라지 마세요. 무려 14세기에 나온 말입니다. 파운드가 이 수백 년 전의 글을 굳이 인용한 건 법에 대한 불평이 얼마나 뿌리 깊은 문제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. 핵심은 이거죠. 벌써 700년도 더 된 옛날에도 사람들은 법이라는 게 진실을 밝히는 게 아니라 그냥 말 잘하는 사람들의 기술 싸움이 되어버렸네 하고 느꼈다는 겁니다. 네, 바로 이 문장이 파운드의 핵심 통찰입니다. 사법행정에 대한 불만은 법만큼이나 오래되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. 인류 역사상 법 때문에 답답하고 화나는 감정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거의 항상 존재해왔다는 거예요. 변수가 아니라 상수랄까요? 자, 바로 이 한 문장에서부터 그의 날카로운 진단이 시작됩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파운드의 진단서를 한번 펼쳐볼까요? 도대체 로스코 파운드가 어떤 사람이길래 1906년에 그것도 미국 변호사협회라는 아주 중요한 자리에서 이렇게 도발적인 연설을 했던 걸까요?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여기서 파운드는 아주 중요한 선을 하나 딱 그어요. 자신의 목표는 처방이 아니라 진단이라고요. 생각해보면 당연하죠. 의사가 환자를 고치려면 일단 어디가 왜 아픈지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. 파운드도 똑같았어요. 사회에 만연한 이 사법 불만이라는 병의 근본 원인이 뭔지 그걸 먼저 제대로 해부해보려고 했던 겁니다. 자, 파운드의 진단은 크게 두 파트로 나뉘는데요. 그 첫 번째는 이건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. 그냥 법이라는 제도 자체가 태생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점들, 바로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파운드가 지적한 것 중에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바로 이 속도 차이입니다. 한번 보세요. 여론은 어떻죠? 사회 분위기나 가치관 같은 건 시대에 따라 정말 빠르게 바뀌잖아요. 근데 법은 안정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도록 설계됐어요. 그러니까 법이 좀 뒤처지는 건 이게 무슨 버그가 아니라 원래 그렇게 만들어진 일종의 기능이라는 거죠. 근데 문제는 바로 이겁니다. 이 피할 수 없는 속도 차이 때문에 사람들은 항상 법이 왜 이렇게 현실을 못 따라오냐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. 끊임없이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. 그래서 파운드는 어느 시대, 어느 사회에나 존재하는 보편적인 불만의 원인을 딱 4가지로 정리합니다. 첫 번째는 법이 너무 기계적이라는 거예요. 사정 봐주는 거 없이 그냥 정해진 규칙대로만 움직이잖아요. 두 번째는 방금 이야기했던 속도 차이, 여론의 변화를 법이 못 따라가는 문제죠. 그리고 세 번째, 사람들이 정의를 실현하는 게 무슨 버튼 하나 누르면 되는 것처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 4번째는 사실 이건 인간 본성에 가까운데 우리 원래 뭔가에 얽매이고 제약받는 거 잘 못 참잖아요. 바로 그 점을 지적한 겁니다. 자, 지금까지는 어느 나라에나 있을 법한 보편적인 문제들을 봤어요. 그런데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. 파운드가 당시 미국 법 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라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했던 부분이 나오거든요. 아마 이 연설에서 가장 유명한 대목일 겁니다. 이름하여 정의에 대한 스포츠 이론. 이 스포츠 이론이라는 게 대체 뭘까요?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논쟁적 절차라는 개념을 알아야 하는데요.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. 법정을 진실을 밝히는 곳이 아니라 일종의 경기장으로 보는 거예요. 판사는 적극적으로 진실을 파헤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룰을 잘 지키나 감시하는 심판 역할에 머물고요. 그럼 변호사들은 어떻게 될까요? 진실을 밝히는 것보다 이 게임에서 이기는 게 더 중요해지는 거죠. 네. 파운드는 바로 이런 시스템을 딱 한마디로 정리해버립니다. 정의에 대한 스포츠 이론. 어떤가요? 이 말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지 않나요? 법정이라는 곳이 진실을 찾는 신성한 장소가 아니라 그냥 규칙 안에서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기기만 하면 되는 그런 스포츠 경기장으로 변질됐다는 거죠. 정말 뼈아픈 지적이에요. 자, 그럼 법정이 이렇게 스포츠 경기장처럼 되면
어떤 일이 벌어질까요? 그 결과는 정말 심각합니다. 변호사들은 진실 규명은 뒷전이고 어떻게든 상대방의 절차상 실수를 잡아내서 이기려고 혈안이 되고요. 증인들은요, 진실을 말하러 법정에 나왔다가 온갖 공격을 받으면서 말 그대로 평판의 도살장으로 끌려 들어가는 신세가 되죠. 결국 보세요. 가장 중요한 질문이 진실이 무엇인가? 누가 옳은가가 아니라 게임의 룰은 잘 지켜졌나? 이게 되어버리는 겁니다. 완전히 본말이 전도된 상황이죠. 정의가 스포츠가 되어버린 이 문제에 더해서 파운드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도 지적합니다. 뭐랄까, 소프트웨어도 문제지만 하드웨어도 엉망이라는 거죠. 바로 법원 시스템의 낡고 비효율적인 구조 그 자체를 꼬집은 겁니다. 그의 평가는 아주 단호하고 직접적이었어요. 우리 법원 시스템은 너무 낡았고 절차는 시대에 한참 뒤떨어져 있다. 딱 이렇게요. 이렇게 낡아빠진 하드웨어 때문에 정의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비효율과 낭비가 생긴다. 이게 그의 주장이었습니다. 그리고 파운드는 그냥 비효율적이다라고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. 숫자를 딱 보여주죠. 당시 그가 검토했던 연방 사건들을 보니까 무려 29%가요. 판결 내용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아주 사소한 절차상의 오류 때문에 파기되고 재판을 다시 해야 했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재판 3건 중 거의 1건은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다는 거예요. 정말 엄청나죠?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. 연방법원이 이 정도였는데 주법원으로 가면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. 그 비율이 40%를 훌쩍 넘어갔어요. 재판 2건 중 거의 1건이 진짜 진실이 뭔지는 따져보지도 못하고 그냥 절차 문제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거죠. 이 숫자가 당시의 충격적인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. 파운드는 이 모든 상황을 아주 간결한 한 단어로 정리했습니다. 바로 순전한 낭비. 정의를 실현해야 할 사법 시스템이 그냥 시간, 돈, 그리고 사회 전체 에너지를 아무 의미 없이 태워버리는 비효율적인 기계가 되어버렸다는 통렬한 비판이었죠. 자, 지금까지 100년도 훨씬 더 된 옛날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.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 오래된 이야기가 지금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? 그쵸? 과연 이 낡은 진단이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의미가 있을까요? 그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날카롭게 비판에 쏟아냈지만 놀랍게도 파운드의 결론은 절망이 아니었어요. 희망에 가까웠죠.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. 우리 사법 시스템이 썩어서 퇴보하는 게 아니다. 그냥 시대에 좀 뒤처져 있을 뿐이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게 아니라 시대 변화에 맞춰서 업데이트를 제때 못했을 뿐이라는 거예요. 즉, 비판은 했지만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거죠. 파운드가 이 언설을 한 지 10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. 그래서 이 마지막 질문이 우리에게 정말 묵직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과연 지금 우리의 법원은 얼마나 나아졌을까요? 파운드가 그토록 비판했던 정의의 스포츠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절차 같은 문제들, 정말 다 해결돼서 이제는 과거의 유물이 되었을까요? 아니면 이름이나 형태만 살짝 바꾼 채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는 걸까요? 어쩌면 파운드의 이 100년 전 진단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바로 우리의 숙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.